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 AI 관련돼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저희가 저번 시간하고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과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행을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과제 제출한 것들이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하고요. 일단은 사진을 갖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만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능적인 부분은 결국 이제 어떤 특정 계속 사이트들은 발전을 하니까 좋은 사이트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느냐, 어떻게 드러낼 거냐라는 부분이 아마 제일 중요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익숙하지 않고 그냥 따라하기 정도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멋진데 라는 생각을 했고요. 과제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 투자는 어쩔 수가 없죠. 되게 번거롭고 하더라도 이런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따라오시는 것 같고요. 물론 더 각자마다 받아들이는 어떤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앞으로 갈 일이 멀잖아요. 갈 자리 많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사실 그냥 최소한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저 또한 새로 나오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AI 관련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알려 드리겠지만, 우리가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이제 젊은 친구들, 이제 우리 과 학생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인스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사용 방법이 그 사이트마다 각자의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스터디 그룹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스터디보다는 뭐 서로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의 공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페이스북에 좀 잘 맞게 구축이 되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AI 관련돼서는 스테이블 디퓨전 코리아라는 그 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드저니 랩도 있어요. 미드저니 코리아 랩이 있는데,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사이트도 한번 가르쳐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하셔도 나오긴 해요. 그래서 거기를 가입을 하셔서 글을 쓰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눈팅한다? 정보를 좀 인지한다, 그런 시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또한 거기 있는 분들이 올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좋아요도 누르고 또 의견도 얘기도 하고 뭐 따라하기도 하고, 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는 주로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상업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다 이제 글을 쓰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뭐 스터디 개념보다는 산업 현장에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콘텐츠에 대한 변모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YTN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언론 매체에 나오는 것들은 상당히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이트에서 어떤 정보가 올라왔다 그러면 한 1주나 2주 뒤에 그때야 이제 방송에 나오거나 이제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일주일을 빨리 한다, 2주를 빨리 한다, 그게 얼마나 뭐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급변하는 정보에 대해서 빠르게 접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정보를 제공을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여러분들 또한 그거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쪽으로 또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드는 도구들이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물론 시간 투자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각자의 분야에 따라서 그걸 잘 응용하고 사용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후반기부터는 기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잖아요. 지원사업 기획서나 이런 것들 보면 실제로 만들어진 작품의 계획 이미지보다는 AI를 통한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가지고 기획서에 첨부를 해서 좀 더 기획서가 자세하고 풍부해지면서 설득력이 높여가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쓰거나 아니면 기획 관련된 자료를 정리를 하실 때 이미지 자료를 그냥 뻔한 사이트에서 그냥 검색해서 다운받는 것보다는 직접 만들어지는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기의 주관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관련돼서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사이트에서 캡처를 받은 건데, 이미지 안에 글자를 또 읽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이미지 생성하는 기능을 갖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 한번 일단 훑어는 볼게요. 그 다음에 웹페이지를 한눈에 본다, URL을 요약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GS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요약을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웹페이지를 핵심만 요약해 본다라고 할 때는 상당히 이제 자기가 충분히 읽고서 하는 건데, 좀 AI 기능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ChatGPT가 계속 또 강화가 되고 있고, 또 다른 AI들이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금방 또 흡수가 되는 것들이 좀 생기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욱섭이라고 하네요. 아욱섭. 네. 자, 지금 보면 이미지 내에 텍스트 추출 기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미지 내에 텍스트 추출이 있고, 그 다음에 검색 기능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챗GPT보다는 업그레이드 한국어 버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챗GPT 같은 경우도 이게 어느 시점에서 한글 능력이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급격하게 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죠. 딥시크 같은 경우도 한글에 굉장히 업그레이드 있죠. 한글에. 그래서 한글을 사용할 때 딥시크 같은 경우도, 딥시크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중국에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은 굉장히 한글에 잘 적응을 하고 있죠. 과연 근데 이거 딥시크 나오기 전에 이것도 같이 막 써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막 써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게 더 한글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아마 적용이 되겠죠. 전에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를 구매를 하거나 했을 때 한글, 그 다음에 독어, 프랑스어, 일본어 이 정도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니면 스페인어 이런 게 대표적인 언어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요즘 한글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국에서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사지 않았다, 그렇게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리튼입니다. 리튼. 자, 리튼을 보면 되게 캐릭터 챗 그래가지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캐릭터 챗이 있고, 이력 쓰는 거, 블로그 쓰는 거 되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레포트 쓰는 거, 자기소개 쓰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여러 개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 무제한의 GPT라고 해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은 AI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제 문제인 거죠. 너무 많아서 문제고,
이것들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돈이 안 되는 범주 안에서는 뭐 써봐야 된다라는 거고, 쓰다 보면은 약간 뭐 의지하는 것들이 좀 많이 생기겠죠. 그러나 자기가 하려는 것에 좀 더 확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AI가 그냥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명령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건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생각이 없어서는 AI를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AI는 말 그대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창조자, 그래서 부린다, 뭐 이용한다, 활용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 작성도 사실 이거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씩 이제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리튼 같은 경우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 네온 박스가 있죠. 해결할 과제를 실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설명이 끝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하나씩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주 들어가면서도 아직 PT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애초에 생각했을 때는 한 주면은 PT 내용을 다 정리를 하겠다 싶었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정보량하고 그 다음에 해석되는 것들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도 목차 같은 느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계속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하면서 얘기를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리튼이라고 하는 부분을 검색을 하시면 좀 더 제가 얘기한 것보다 자세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리턴 같은 경우도 어떤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도 완전 100% 무료는 없습니다. 쓰다가 구매하고 하는 것들이라서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뭐 진행되는 것들이 쭉 쓰여 있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썼죠. 강동대학교 만화뮤직 콘텐츠 소개해서 지정을 했고, 거기에 관련돼서 데이터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파워포인트처럼 에다가 분류를 좀 했죠. 일단은 앞쪽 강의 전에 얘기를 했듯이 자기가 챗GPT를 이용해서 몇 개의 이미지를 만들어줘, 몇 개의 단락을 구분해줘, 뭐 뭘로 몇 개로 요약해줘, 뭐 이런 것들처럼 기본적으로 챗GPT에 사용되는 것들이 동일하게 다 사용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내 성량 머리에서 한글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제 약간 그 토큰 개념이죠. 토큰 개념. 여기서 출석 체크를 하게 되면 성량 받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또 카카오톡으로 추가를 하면 성량 500개를 또 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사용을 하고 또 충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면 챗GPT5 지금 사전 예약하기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웍스에 관련된 겁니다. 웍스는 지금 보시면 업무 편의를 하나에 집중하는 AI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 편의. 그 다음에 지금 정보 유출 걱정은 끝. 이제는 완전히 끝.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최대 대여 맥락 기억 AI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웍스 AI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사이트 검색하시면 웍스 AI야 그러면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 관련된 것들이 쭉 좀 있어요. 뭐 여기 보시면 웍스 공식 비서 뭐 그래가지고 여기 쭉 뭐 번역하는 것도 있고요, 파워포인트 기획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한 번씩 지금 활용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넘어가는 정도로 좀 갑시다. 왜냐면 이거는 시간을 두고 제가 이제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제가 약간 실황 중계 하듯이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별도로 펴가지고 계속 진행할 거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무료로 만든 AI를 좀 이미지를 좀 사용해 보려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 사이트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보니까 뭐 라스코 AI라는 건데요. 전에도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라스코 AI를 그게 이제 국내 건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군대 거더라고. 네이버의 산학 업체에서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하고 무료였어요. 무료였는데 거기 이미지가 어떤 경우는 조금 뭐랄까 좀 확장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약간 컬러도 좀 뭐랄까 좀 특이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도 어쨌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저희과 학생들 같은 경우 요긴하게 잘 썼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미드저니를 월 정액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AI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좀 변환하는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지고 이미 생성하는 것들을 좀 매주 과제를 준다기보다는 매주 한두 개씩은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좀 시키려고 제가 검색을 했는데 계속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이트 나오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한 달 정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만드는 것이 또 나올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되게 무료로 나오는 것들은 약간의 여러분도 알다시피 종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것은 좀 많이 주기도 하고 어떤 건 짧게 줘서 사용하고서 좀 괜찮으면 구매해써라 이런 모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의 연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은 다 공짜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요즘도 뭐 일부 그러긴 하지만 전에는 컴퓨터를 구매하면은 프로그램 원하는 대로 다 깔아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도 저작권에 관련된 것들이 되게 이제 중요하게 오면서 다른 나라, 중국, 특히 중국이죠. 중국에 대해서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을 우리도 많이 하게 되고요. 우리 또한 다른 나라의 저작권에 관련된 것들을 충실하게 지켜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좀 구매화되고 있는 것 같고 몇 년 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는 연정액제, 월정액제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뭐 실시간 검색, 뭐 사진이, 뭐 그림 차트 생성, 업무 대화 모두 OK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 챗GPT 4.0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쭉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웍스 AI라고 하는 것들 또 다른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챗GPT를 가지고 와서 연동해서 같이 쓰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챗GPT 4.5와 최신 AI와 뭐 대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이제 강동대에 대한 정보를 쭉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만화유시 콘텐츠과에 대해서 쭉 이제 조사가 쭉 된 거죠. 쭉 됐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즘은 뭐 다양한 그 AI의 검색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좀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한다면 아마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걸 검색하면 그러니까 AI로 하기 전에 검색을 해보면 쉽게 우리가 접근하는 게 뭐 네이버에다 접근을 하죠. 네이버에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한 걸 가지고 전부 이제 뭐 카피를 하든가 아니면 드래그를 해가지고 한글 파일에서 일일이 좀 정리를 좀 하는 거죠. 정리를 하고 그 문서화 시키는 과정을 통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완전히 이제 탈피되어 있는 방식을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자기가 어떻게 조사할 거고 어떤 내용을 할 거다라고 했을 때 지정을 했을 때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고 문장 정리는 어차피 본인이 좀 하셔야 돼요. 그거는 변화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계획되어 있는 구성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뭐 특장과 장점 뭐 이렇게 이제 하면은 한 4개 정도가 쫙쫙쫙 분리가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리를, 문건을 조사를 해서 정리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시간을 두면은 정리는 충분히 본인이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정리된 걸로 딱 나와지면 훨씬 더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세분화 더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아이디어를 같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순수하게 조사된 것들을 몇 개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요약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작성되는 것, 그 단계들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단계 방식에서 좀 더 확장된 단계 방식으로 자기가 사고를 확장할 수가 있고, 그 사고 확장이 결국은 문건의 그 콘텐츠 질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웍스의 기능은 뭐냐면 그 챗GPT 모델을 100%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DeepL, 지금 뭐냐면 번역에 관련된 거 특화되어 있는 거죠. 번역에 특화되어 있는 AI 기능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오픈AI가 만든 진짜 RAG라고 되어 있어요. RAG. 그러니까 결국 나만의 비서 기능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HWP까지, 한글까지 되는 AI 문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 보고서, 회의록 등 업무에 자유쓰는 문서 작성이 이제 웍스가 돕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웍스가. 자, 지금 보시면 결국은 AI를 통해서, AI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한데 묶는 패키지의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과제를 낼 때 이미지를 가지고 텍스트로 이미지를 만든다든가, 사이트를 보시면 그 다음에 이미지를 영상화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 보면 결국은 어떤 미드저니에서 얼마큼, 또 다른 데서 영상을 만드는 AI에서 얼마큼, 이런 식으로 하나를 묶어서 제작을 하기로 하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만 좀 엮어서 만들어지는 또 AI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재밌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을까? 지금 보시면 뭐 공부하는 것도 공유를 하고, 회의하는 것도 공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혼자서, 요즘 그러잖아요. 보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거를 웹캠이나 이거를 놓고 그냥 계속 자기가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또 누군가 또 공부를 하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뭐 대화한다기보다는 이제 공부할 때 이제 대화도 하죠. 우리가 이제 스타디 하는 식으로 하지만은 자기가 공부하는 것들을 계속 띄워놓고, 저 사람도 공부한다, 나도 공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다른 공간에서 공부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공부가 잘 된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혼자 하게 되면 좀 뭐랄까요, 외로움을 탄다든가요, 뭐 이런 식의 느낌에서 여러 명이서 동시에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또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또 증가시키기도 하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경험치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공부의 유형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웹스터디 비교하기, 구름이 캠스터디를 확실하게 면접 준비하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제 기능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오픈형 AI죠. 오픈형 AI 소스를 가지고 다양을 만들기도 하고, 기존에 상업했던 것들을 그 회사들이 AI 회사들과 또 계약을 통해서 또 새로운 또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가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텍스트 에이전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AI 에이전시 유형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뭐냐면 이제 텍스트인데, 자, 이거는 에이전시, 그러니까 AI 에이전시는
회사 데이터와 통합되어 기업 및 조직의 업무와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그룹웨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도 이것도 이제 좀 통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워크플로우를 통합해서 내부 데이터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서버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그런 프로그램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메모된 것들을 할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같이 팀워크에서 보여주고 활용하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 공간이 떨어져 있어도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점도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할당량인데 할당량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이게 할당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오늘 어디까지 좀 해서 올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어디까지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량이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이게 엮여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카톡으로 업무 연락이 되게 많이 옵니다. 문자나 문자보다는 카톡에 됐을 때 그걸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학과 학생들한테 톡을 하기도 합니다. 톡을 하고 안내하고 하는데 일단은 보낼 때 아예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친구가 내가 오늘 안내를 했으니까 내일까지 보겠지라는 범주가 있죠. 근데 일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아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랑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업무 시간이 6시까지라고 해서 6시에 딱 끝나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죠. 일이 급하면 더 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조금 뭐랄까 계속 구속되어 있는 듯한 느낌? 예,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원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있겠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겠지만 여기까지 다 나갔나요? 자, 여기까지 갔고요. 다음 페이지 다음 건 넘어가겠습니다.